네, 우리 시험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말을 빨리 해서 좀 빨리빨리 풀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웬만하면 빠짐없이 모든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지 없이 그냥 보는 건 많이 힘들겠죠, 그죠? 자, 여러분 문제를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수직선 위에 두 점의 사이의 거리는, 자, 수직선 위의 사이 거리 계산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자, 어떻게 해요? 큰 쪽에서 작은 것만 빼면 됩니다. 자, 9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9 더하기 1이 되니까 답은 10이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인 직선의 방정식. 자,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야겠죠. 자, 공식이 y-y1은 기울기 m의 x-x1. 자, 이게 이제 공식이잖아요. 그죠? 자, 그대로 대입해 봅니다. y-y1은 1이죠.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했고요. x-x1인데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죠? 자, 요거 정리해서 요 모양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자, y-1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자, 요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쪽이 2x 플러스 ay니까 그죠? 그래서 2x 플러스 y. 자, 넘어가니까 플러스 3은 0.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 딱 보니까 2x 같으니까 y 앞에 개수 a는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b는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두 개를 더하면 4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세 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 자, 여기다 써볼까요? x1, y1, x2, y2, 자, x3, y3. 자, 요 세 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 뒤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다 더해서 x좌표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고요. 자, y좌표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무게중심은 자, 3분의 자, x좌표 마이너스 1, 1, 3 마이너스 1 더하기 1 더하기 3. 자, 이걸 3으로 나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7 더하기 a 더하기 2를 3으로 나눈 거겠죠. 그죠? 자, 요거 계산하시면 플러스 1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얘는 결국 1이 되고요. 자, 얘는 3분의 9 더하기, 그러니까 3분의 9 플러스 a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비교해 보시면 무게중심은 b, 3이다. 그랬으니까 b가 1이라는 거 구할 수 있고요. 자, 얘가 3이 나오려면 a가 0이면 3분의 9가 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a는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0, b가 1이니까 합은 1번이 되겠다.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모든 실근의 합. 자, 중요한 것은 모든 실근의 합이죠. 그냥 이것을 모든 근의 합으로 푼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정답률이 낮더라. 네,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한번 그럼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 요거에 대한 약수를 생각해야 되죠. 조립제법을 써야 됩니다. 요거의 약수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10이지만 사실 요 안에서 거의 해결이 될 것 같다 이겁니다. 자, 말했지만 얘를 하나하나 진짜로 다 계산해보지 말고 적당히 조립제법 해와서 나눠 떨어집니다. 여차하면 지우면 되니까요. 자, 개수를 먼저 써보고요.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자, 써보고, 그 다음에 한번 1 해보고요. 안 되면 많은 거지, 뭐. 그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3, 3. 그 다음에 2, 안 되죠. 그죠? 안 되네. 그럼 1이 아니다. 그럼 마이너스 1 해보자. 마이너스 1 해보는 거죠. 자, 1 내려오고요.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4요. 곱하면, 플러스 4. 더하면 9. 곱하면 마이너스 9. 9요. 더하면 마이너스 10. 곱하니까 플러스 10. 아, 딱 되네. 그죠? 한 번 더 해야겠죠. 왜냐면 한 번 하면 3차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해야겠죠. 자, 플러스 1 안 된다는 거 알았죠?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뭐 2 같은 거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1은 2, 마이너스 2. 2는 마이너스 4. 그러면 5인가요? 그 다음에 10, 0. 딱 나오네요. 그죠? 끝났어요. 자, 2차는 우리가 근해 공식이나 이런 거 이용하면 되니까 계산하면 그래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해가 뭡니까? 마이너스 2라는 해 있고요. 여기에 2라는 해 있고요. 자, 요거 2차 방정식인데요. 요거 잘 생각해보면 판별식 이용해서 d를 구하면요. 4분의 d를 구해도 되지만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하면은 음수가 나와서 얘는 허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얘가 허근이니까 이건 따지지 않는 거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한 해 마이너스 1과 2를 더해서 답은 1이 되겠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걸 그냥 근과 계수관계를 아는 사람들 있잖아. 그걸 이용해서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3으로 체크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조금
아쉬웠다.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얘를 4번으로 넣어서 좀 뒤로 넣었어야 되나. 애들이 이렇게 조리제법을 저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좀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난이도 배정이 되지 않았나. 조금 아쉬움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이 5번은요, 이거는 그냥 찍을 수도 있어요. 왜? 제곱합이 25 되는 거 뭐 있어요? 우리 알겠지만 3, 3은 9, 4, 4, 16, 25 이거잖아. 3대 4대 5 아니야. 그지? 그리고 얘가 4고 얘가 3이면 되겠다 라고 하면 그냥 문제가 바로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의 값은 뭐예요? 결국 3, 4, 12 이렇게 바로 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풀이는 그게 아니니까 어쨌든 원래 풀이대로 하겠습니다. 자, 2차 1차 연립 방정식은 어떻게? 1차를 잘 정리해서 2차에 대입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x는 1차식을 요걸 정리하면 x는 1 플러스 y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입을 하면 1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25다라는 식이 되고요. 자, 요거 정리하면 2y 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24는 0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플러스 1이 있고 1로 넘어서 마이너스니까 자, 2로 나눠주면요. 12는 0 해서 3, 4, 12 이렇게 되고요. 4가 마이너스인가요? 아니죠.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하면 y 마이너스 3, y 플러스 4는 0 이렇게 돼가지고 y는 3 또는 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y가 3이면 그때 x는 자, 여기 있어요. 여기다 넣으면 되니까 y가 3이면 그때 x는 4가 되고요. 4가 되고 y가 마이너스 4면 그때는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둘 다 양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안 되고요. 자, 얘가 해당하는 거겠죠. 그죠? 4와 3이니까 두 근의 곱은 10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그죠? 여기까지 문제풀이 어렵지 않았죠? 자,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연립 부등식의 해가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도록 하는 음의 정수의 개수를 구해라. 자, 잘 보시면 이게 지금 벌써 연립 부등식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 a만 빼고, 그죠? 그래서 1번 먼저 계산해 볼게요. 위에 식 먼저. 그럼 전개하면 4x 플러스 4 플러스 3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요. 즉 4x가 자, 이게 이제 7이잖아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이죠. 그죠? 그래서 양변을 4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2보다 해가 크게 되도록 하는 음의 정수의 개수 해는 거죠. 그죠?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밑에 식은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7 2x 플러스 a니까 자, x를 이쪽으로 이항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항하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a가 x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직선에 이렇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도 뭐예요? x가 뭐보다 크다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있으면 만족하는 해의 범위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해가 되려면 즉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여기쯤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a가 자 이렇게 있으면 겹쳐지는 부분이 마이너스 2보다 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따라서 뭘 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같으면 어떻게 될까? 네, 같아도 되겠네요. 같아도. 그죠? 같아도 어차피 둘 다 비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렇게 놓고 푸는 거죠. 그래서 a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a 되고 자 이거 넘으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5보다 큰 게 a니까 마이너스 5도 있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자 음의 정수의 개수는 총 5개가 있다. 그래서 6번에는 4번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은 자 요거 생각보다 1차 부등식이고 아주 간단한 거죠. 자 절대값 푸는 방법이잖아. 원점 이렇게 자, 뭔지 모르겠는데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칸보다 작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부터 뭐가? 3 사이에 있겠네. 뭐가요? 요 동그란 게 뭐였어요? 딱 지워보니까 2x 플러스 1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양변에 1을 빼주면요. 자, 부등 방향에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1씩 다 빼주면 마이너스 4 2x 2 이렇게 되고요. 양변을 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 x, 1 이렇게 되겠죠. 자,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 자, 이 안에 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에 안 들어가죠. 마이너스 1과 0이 들어가네요. 그죠? 값의 합승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요 사이의 거리는 자, 두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여러분 알겠지만 두 직선은 웬만하면 만나잖아. 거리가 0이에요. 그죠? 그런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들이 뭐야? 평행이에요.
평행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그냥 이 직선에 임의의 한 점 잡아가지고 요 거리를 계산하면 되겠다. 임의의 한 점을 잡아서 거리. 그러니까 여기서 임의의 한 점, 예를 들면 x에다 0 집어넣으면 y다 얼마? 플러스 1이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점 위에 있는 거 0,1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x1, y1이라는 점하고 과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여기다 집어넣는 거라서 ax1 by1 플러스 c,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대로 이용해 볼게요. 자, 여기서 ax, by, c는 이 ax는 1x죠. 그 다음 b는 2고 c는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루트 되고요. a가 1이라고 했죠. 1의 제곱, b가 2라고 했으니까 2의 제곱. 자, 절대값 요 0,1을 집어넣는 거야. 0은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2 플러스 8. 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즉 다시 말하면 루트 5분의 10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루트 5 유리화 시켜줘야겠죠. 분모 분자에 루트 5를 곱해주면 5분의 10 루트 5가 되고요. 5를 약분하면 2 루트 5가 돼서 답은 2번이 되겠다. 그죠? 우리가 이제 공식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구할 수 있고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 구하는 걸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부등식 다음에 해가 이렇게 된다. 여러분 어떤 2차 식이잖아요. 최고 차이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다. 2차 함수의 곡선이. 근데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하나밖에 없어. 한 점밖에 없어. 작거나 x축이 이렇게 있으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이만큼이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 점만 나오려면 얘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야? 자, 요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딱 접하는 거죠.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은 작은 부분 없고 같은 부분 2가 하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요렇게 지나게 되는 요 y는 요 함수식을 생각해 보면 최고 차항이 1차면 뭐예요? 여기서 접하는 거니까 완전 제곱식이죠. 즉 다시 말하면 x-2의 제곱.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다시 풀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식이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가 마이너스 4고 b가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2a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니까 2a 마이너스 C니까 마이너스 12가 돼서 9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죠? 물론 이제 뭐 시험 볼 때는 어렵게 느껴지고 제가 이렇게 시험 끝나고 풀이하면 뭐야 이렇게 쉬웠던 걸 내가 못 풀었어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다음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 자, 이거 말했지만 제가 이 신발끈 공식 이용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 금방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 x좌표, y좌표 번갈아서 곱하면 됩니다. 20이죠. 자, x좌표, y좌표 구하면 얼마요? 4죠. 어떻게? 빼준다고요. 빼준 다음에 반으로 나눠주면 된다. 2분의 1 곱하기 20 빼기가 16이죠. 그래서 답은 8 해서 4번이 되겠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렇게 구하기 싫다 나는. 그래서 뭐 직접 구하고 싶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점을 찍어서 구해도 되고요. 2, 마이너스 2 이렇게 찍고요. 마이너스 찍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10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0 찍어가지고 이 그림이 이상하네요. 그죠?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직접 구해도 돼요. 어떻게 구하면 돼? 이렇게 직사각형에서 이 부분 짜 빼고 이렇게 이 삼각형 빼고 이 삼각형 빼고 여기 사각형 빼고 이 사각형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요 한 점과 요 두 직선을 지나는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하고 요 두 점의 거리를 이용해서 이 빗변을 구해도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제가 말했지만 이 공식 누구나 다 아는 공식이니까 꼭 기억해서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x좌표, y좌표 번갈아 서로 곱한 다음에 빼주면 돼요. 그 다음에 절대값 씌우고 2분의 1 씌우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게 더 큰지 모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시면 되고 아니면 자, 그렇게 계산하시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1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이 수직이 되도록 수직 조건을 알아야겠죠. 그죠? 두 직선이 수직이다. 두 직선이 수직이면 어떻게? 네, 기울기 곱이 얼마다? 1이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기울기 구하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네요. 얘는 기울기 얼마예요? k 마이너스 3이네요. 자, 요거 곱한 게 얼마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 자,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k 마이너스 3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k는 얼마? 6이다. 해서 11번에 5번 이렇게 금방 구할 수 있다. 정말 쉽잖아, 그지? 시험 때는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좌표표면 위에 두 점이 있고요. x축 위에 한 점이 있다. 자, x축 위에 점이다. 그래서 p라는 걸 어떻게 놔야 된다는 거야? x축 위에 점이니까 뭔지 모르지만 a, 0 이런 식으로 놔야 된다. 요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겠습니다. 자, 그때 pa제곱, pb제곱의 값이 최소다.
그때 점 P에 대한 X좌표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직접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PA의 제곱을 구해보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뭐예요? X좌표의 차의 제곱, X좌표의 차의 제곱, 그러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좌표의 차의 제곱,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PA 제곱이죠. 자, PB 제곱은 X좌표 B, 얘랑 차이니까 A-4의 제곱이죠. A-4의 제곱, 플러스 0에서 4 빼는 거니까 4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자, 요거 두 개의 합이 최소니까 이거 두 개 더해보면 되겠죠. 그죠? 자, 전개해서 더해볼게요. PA 제곱은 따라서 PA 제곱, 플러스 자 PB 제곱 요거는 요거 풀어줍니다.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플러스 1이고 얘는 자 PB 제곱이요.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계산하면요 2A 제곱이고요. 2A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6A 그 다음에 2고요. 여기는 32니까 플러스 34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요거 최소가 될 때 점 P의 X좌표, 즉 A 값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언제 최소가 되냐면 완전 제곱식이 될 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2로 나눠주면 3이니까 절반 2분의 3이죠. 2분의 3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뒤에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최소가 된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얘가 A가 얼마일 때? 2분의 3일 때 최소가 되는구나. 그래서 A 값은 2분의 3이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뒷부분 물론 계산하고 싶은 욕망이 들 수도 있지만 시험 시간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런 정도는 그냥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봅시다. 직선 다음이 그래프가 X축과 Y축과 만나 생기는 삼각형의 넓이는 사실 제가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썼다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축의 방정식을 한번 이용해 볼 줄 아느냐?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자, 축의 방정식이 뭐냐면 이거예요.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라는 것은 X절편이 얼마요?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다. 자, 요 식을 보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 보면 6분의 X 마이너스 8분의 Y가 2분의 1이다라는 거죠. 그지? 여기를 뭐로 만들어야 돼? 1로 만들어야 돼. 그럼 양변을 얼마 곱해줘요? 2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결국 X는 2로 곱하니까 약분돼서 3이요. 그 다음에, 자, 요거 마이너스 8인데 마이너스 4분의 Y. 왜 이렇게 바꾸는지는 여러분 알겠죠? 그죠? 왜? X절편이 Y절편이. 자, 이거 플러스로 돼 있으니까 얘도 플러스로 만들어야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X절편이 3. 다시 말하면, X절편이 3이고요. Y절편이 마이너스 4예요. 자, 요런 직선이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X축, Y축과 만나서 생기는 삼각형의 넓이, 요 넓이 아니에요. 그죠? 요 거리가 3, 요 길이가 4. 이렇게 해서 3, 4, 12 나누기 2니까요. 6, 요렇게 해서 빨리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으로 구하면 X절편, Y절편 구하지 않고도 금방 구할 수 있다. 자, 요거 혹시 나누는 거 까먹어서 틀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6, 8에 48 나누기 해서 4번으로 찍은 친구들 은근히 많다.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그죠? 네. 공식을 어설프게 외우면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은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아니면 유도 과정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셔야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14번도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프 해석만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fx-gx가 0보다 작다. 요걸 다시 보면요. 결국 뭐예요? fx가 gx가 fx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에요. gx가 fx보다 위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이잖아요. 그때 x좌표니까 결국은 2부터 5까지다. 요걸 만족하는 해는 뭐예요? 2부터 5까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프 확인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fx가 0보다 큰 범위요. 자, fx가, 그러니까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는 요 범위랑, 자, 요 범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해는, 요거 그냥 쓸까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의 해는, x가 3보다 작거나 같든지 또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겁니다. 자,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니까요. 결국은 이렇게, 물론 여기서 이제 확인해도 되지만 그래프로 그리면 더 헷갈리지 않겠죠. 그죠? 자, 2부터 5까지고요. 자, 3부터 5보다 크단가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만족하는 모든 정수니까 2와 3과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10이 되겠죠. 그래서 2와 3과 5. 자, 요 그래프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뒷부분에다가 문제를 배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방, 그림만 보면 금방 풀 수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자, 15번이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FK라고 할 때 이 FK를 그냥 구하라는 게 아니라 FK의 최대값을 그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K라는 건 K가 정해지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직선이 K가라는 식으로 표현됐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얘를 아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가 지나는 점이 주어지고 자, 고정된 한 점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기울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뭐에 따라서? K 값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걸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를 그냥 무턱대고 그냥 막 적용하시면 안 돼요. K 값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기울기가 달라진 겁니다. 그럼 지나는 한 점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K 관한 항등식으로 K 관에서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KX 다 전개해 봅니다. 마이너스 2KY 플러스 3Y 플러스 K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니까 K에 관해서 묶어요. K. 네. 그러면 K로 묶으면 X 여기는 마이너스 2Y 여기는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X 그 다음에 플러스 3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얘가 0인 부분 그 다음에 얘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하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이야기다. 자, 우리 학교 문제에 이런 게 있어요. 두 교점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어느 한 점에 이루는 거리가 최대가 될 때 그 문제랑 똑같은 건데 제가 표현 방식만 이렇게 바꿔놨을 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이 문제를 오답률이 굉장히 높더라. 그게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문제 형태만 좀 바꿔놨다고 해서 그거랑 전혀 다른 문제로 생각한다는 건 개념이 조금 여러분 깊게 자리 잡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요거를 이제 연립하면 결국 지나는 교점을 찾아낼 수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연립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요 식에서 요 식을 빼볼게요. 자, 요 식에서 요걸 뭐 2번식이라고 2번에서 1번을 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x 없어지고요. 3y 마이너스 2y니까 5y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y는 1이 되겠죠. 자, y가 1이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x는 1인가요? x는 1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얘가 어디 점을 지나는 거야? 1,1이라는 점을 지나게 되는 직선이다라는 거죠. 기울기는 k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을 지나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고 k 값에 따라 직선의 길이가 이렇게 막 달라져요.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2,3이랑 거리를 재야 되는데 언제 최대가 된다고요? 말했지만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 이 수직일 때가 최대가 된다. 왜? 요렇게 생겼으면 당연히 요 거리가 최대가 될 테니까 이게 수직일 때, 이 거리일 때 가장 멀어진다. 결국은 얘와 얘 점 사이에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쉽게 구할 수 있죠. 1 마이너스 2. 자, 1과 마이너스의 차이의 제곱, 3의 제곱이죠. 1과 3의 차이의 제곱, 2의 제곱이죠. 네,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죠. 그죠? 거리. 그래서 루트 9 더하기 4니까 루트 13, 즉 4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 교과서에 있는 형태랑 거의 동일한 문제다. 이걸 봤을 때 여러분 교과서 그게 문제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떠오르지 않았다는 건 내가 개념 공부를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 AB 위에 점 C에 대해서 요것을 만족한다.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라.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두 점 AB가 있는데 이렇게 A와 B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AB의 길이 C가 이제 요 위에 있다는 거죠. 요 위에 있는데 이게 직선이에요. 요 위에 있는데 AB의 길이랑 BC의 길이의 4배다. 4배랑 같아진다. 그러니까 이 C가 요쯤에 있어가지고 요 길이의 4배. 여기 4. 요 길이가 1이라면 요 길이가 4. 요 K라면 여기는 4K.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길이가. 또 근데 이것만 되냐? 그건 아니죠. 요쪽에도 있을 수 있죠. 요쪽에도. C가 요쪽에 있어서 요 길이가 K면 요 길이는 또 4K가 되는. C점의 좌표는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C점의 좌표 여기 있을 때는 뭐예요? AB 선분 AB를 얘는 몇 대 몇으로? 여기를 C1이라고 할까? C2 이렇게 할까? C1이라는 건 선분 AB를 5대 1로 외분하는 점이다. 선분 AB를 5대 1로 외분하는 점이다 라는 걸 알게 되고요. 자, 요 C2라는 점은 뭐냐면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3K 대 1K. 그러니까 3대 1로 선분 A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C2 먼저 구해볼까요? 내분점 공식 기억하시죠? 그죠? 3대 1이니까 3 플러스 1분의 3x2 B의 좌표죠. 그죠? 플러스 1 x1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고요. 자, 3 플러스 1분의 3 y1 3 y2 마이너스 5죠. 그죠? 마이너스 5 플러스 1 y1은 3이네요. 3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C2라고 할까요? C2가 되는 거죠. 이것도 C의 좌표입니다. C의 좌표 하나요. 그 다음에 C1에, 요거 계산 먼저 할까요? C2는. 자, 4분의 9 마이너스 1이니까, 8이에요. 4분의 8이니까 2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5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2.
4를 마이너스 10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 그죠? 딱 떨어지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대1로 외분하는 점이니까 C도 한번 구해볼게요. C1이라고 할까요? C1 5대1 외분이니까 5 마이너스 1분의 5 Y2 똑같아요. 요거 마이너스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자, 5 마이너스 1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5 플러스 1 곱하기 3.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C2를 C2요. C2 좀 계산해 보면 자, 4분의 이거는 그냥 하나 쓸까? 15 플러스 1이니까 16. 4분의 마이너스 25 플러스 3 마이너스 20인가요? 22? 이렇게 되나요? 됐나요? 그래가지고 얘는 C2는 4, 마이너스 2분의 11 맞나? 이렇게 딱 떨어지게 제가 웬만하면 딱 떨어지게 문제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라고 할 때 A 플러스 B의 최대값 그럼 얘랑 더해서 얘는 마이너스 1이네요. 얘랑 더하면 얘는 2분의 8인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 최대값은 얘가 더 크죠? 얘가 더 크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16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